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질서가 깨지는, 특히 한국인들이 질서가 깨지는 이유는 삼시세끼 골고루 잘 먹어라를 너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쌀밥을 먹어야 왠지 식사를 잘 한 것 같은 이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또 식후에 그 식사가 바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주변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또 암을 경험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나이 들면 아프고 병드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약을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몸은 병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원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본값인 거예요.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프다고 사람은 당연히 아프다, 당연히 약 먹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편안함이 깨진 상태, 그리고 몸의 질서가 깨진 상태, 우리 삶의 어떤 균형과 질서가 깨졌을 때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질병을 예방하려면 질서를 회복하면 되겠죠. 이 질서를 찾는 전반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먹는 거, 이 삼시세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질서를 빠르게 잘 잡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질서가 깨지는, 특히 한국인들이 질서가 깨지는 이유는 삼시세끼 골고루 잘 먹어라를 너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인의 문화권에서는 삼시세끼 쌀밥을 먹어야 왠지 식사를 잘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우리는 늘 쌀밥을 가까이 하는 문화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골고루 잘 먹어라. 자, 이 말은요, 식사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속에 세포에 필요한 영양이 잘 흡수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자, 먼저 문제점은 너무 지나친 10첩, 20첩, 30첩 반상 동시에 너무 잘 먹는 식사,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이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또 식후에 과일까지 아주 잘 먹는다면 그 식사가 바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을 보면 40대 정도로 굉장히 짧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왕들은 얼마나 잘 드셨겠어요? 하루 8번 드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왕들의 수명이 짧았던 이유는 너무 많이 드셔서, 너무 잘 드셔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굉장히 수명이 긴 왕이 있었죠. 이 영조께서는 82세로 굉장히 장수하셨고 또 그분의 식습관은 소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문제가 됐는데요.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소화불량이 됩니다. 이 소화불량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자, 탄수화물이 소화불량이 되면 몸속에서 발효가 일어나서 가스가 차게 되고요. 단백질이 소화불량이 되면 몸속에서 부패해서 그 변질된 성분들이 내 몸에 독소로 남게 됩니다. 지방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산패가 돼서 우리 몸속에 쓰레기 같은 그런 과산화 지질이 많이 생겨서 다 독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화도 잘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인들은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됩니다. 특히 복합 탄수화물, 자연의 탄수화물을 적당히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과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초과된 포도당과 단백질에 아미노기가 붙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찌꺼기로 바뀌게 됩니다. 일명 당독소라고도 하는데요. 초과된 당분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과 붙어서 세포막을 변성시키고 또 세포 DNA도 변성시키면서
뭐 고혈압, 당뇨, 치매, 암, 면역 질환까지도 다양한 질병들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초과된 그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지방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살이 찌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들게 되고 몸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고 이것이 다양한 대사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중에서 혈당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당뇨병이죠. 요즘은 MZ세대들도 막 혈당 관리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당을 제한하고 또 절제하고 뭐 저탄고지 같은 식사만 하자는 게 아니고 어떠한 당을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서가 깨진 것이 질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렇게 당 독소도 넘치고 또 탄단지도 많이 먹고 또 뷔페식 같이 막 다양한 음식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도 안 되고 이런 날들이 오래돼서 만성 피로가 있고 혈당 조절 안 되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서를 바로 잡는 아주 중요한 식사, 그것이 바로 열매 식사입니다. 여러분, 열매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네, 과일이 있죠. 그리고 견과류도 나무에서 달리기 때문에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밭에서 나는 그런 열매들도 있죠. 자, 이 열매 식사가 사람의 몸을 빠르게 바꿔줍니다. 특히 저는 늘 아침 식사는 과일로 드세요를 항상 강조하는데요. 뭐 요리할 필요도 없고 바로 씹어 먹을 수 있고 또 그 효과도 빠르면 3일, 일주일 안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열매는 과일과 특히 견과류를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열매를 강조할까? 그 이유는 제가 세포를 키워봤다고 했잖아요. 세포에 이 50종의 영양소가 늘 있어야 세포는 잘 자라는데 이 50종의 영양소를 큰 분류로 하면 9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죠. 비타민, 미네랄 이게 5대 영양소고 또 세계보건기구가 6번째 영양소로 식이섬유를 또 정했습니다. 이렇게 6대 영양소까지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또 나머지 3개는 뭐냐? 항암 성분으로 과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식물 영양소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요.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또 암의 혈관 신생을 막고 항암, 항염작용, 또 우리 온몸에 필요한 중요한 비타민, 미네랄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또 여기에 효소가 있고요. 9번째로 수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6대 영양소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 같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성분은 효소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 제대로 에너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타민과 미네랄도 효소를 이루는 조효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왕이면 음식을 통해서 효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늘 생산해야 되는 이 효소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치 통장에 잔고가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몸에 효소가 충분해서 건강한 몸, 또 질병을 예방하는 몸, 또 젊은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9대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음식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못 봤어요. 그래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더라도 자연만큼 뛰어난 과학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9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과일, 그리고 단백질, 지방은 견과류에 좀 많이 들어있죠. 이 과일과 견과류를 충분히 채우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제가 3일 만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3일 만에도 느낄 수 있는 변화는 피부와 장의 변화입니다. 일단 변비가 없어지고요. 화장실을 못 갔던 분도 잘 가십니다. 또 여성분들은 몸에 독소가 빠지니까 이 피부가 맑아지면서 화장을 잘 받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일주일 정도 하시면 만성 피로가 굉장히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 몸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 2달 정도 실천하신 분들은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분도 계시고요. 한 100일 정도 하신 분은 자가 면역 질환을 굉장히 많이 호전시켜서 약도 줄이거나 또 먹지 않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병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과일 습관을 가지게 되면 제가 늘 강조하는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것, 위, 장, 간, 췌장이 튼튼해지는 것,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피가 깨끗해야 건강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피가 맑아지게 됩니다. 근데 과일을 이야기하면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 너무 달지 않냐? 지나친 당분 때문에 또 당뇨병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우리 자연을 한번 보면 자연에 있는 동물들은 영양학을 알고 있나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의사들을 가르치는 의사라고 알려진 조엘 펄먼 선생님은 수의사와 사육사는 어떤 동물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도 유인원과 비슷하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인원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사람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닮았느냐? 자, 해부학적 구조가 99% 일치하고요. 유전자 구조도 99%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유인원들이 주식으로 먹는 과일 식사를 하자. 그리고 열매를 좀 같이 먹자를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유인원들이 우리가 먹고 있는 십첩반상, 여러분들 해물찜, 아구찜, 또 가끔 소갈비, 삼겹살 이렇게 한 상 차려놓고 드시잖아요. 자, 이 식사를 동물원의 원숭이가, 고릴라가 먹는다라면 그들은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치킨, 햄버거, 피자를 유인원들에게 동물원에 갖다 준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단 한 분도 더 건강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마 그들도 아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너무나 풍족한 식사들은 좀 단순한 밥상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루에 한 끼, 특히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당분 많다고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쌀밥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쌀밥의 당지수는 70에서 90이고요. 현미, 건강하다고 알려진 현미의 당지수는 55입니다. 그런데 사과와 포도의 당지수는 각각 36,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일은 거의 90% 정도가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들이고요. 당분은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쌀밥만큼 그 100g을 먹기 위해서는요. 과일을 거의 1kg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1kg의 과일 먹기 쉬울까요? 제가 아침 과일은 500g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루에 1kg 정도 먹는 게 우리가 밥 한 공기 반 정도의 분량이다. 자,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동안 당뇨분들도 열심히 밥도 드시고 면도 드시고 가끔 빵도 드시고 떡도 드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자, 밥, 빵, 면, 떡보다 과일의 당지수나 당분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너무 고당도 과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은 좀 당분이 많습니다. 이런 고당도 과일은 피하시고 블루베리나 키위나 오렌지, 사과 같은 당분이 좀 적은 과일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마음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은 무엇을 드시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아침마다 반드시 드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역시 이분도 과일을 드시고 계시죠? 자, 그리고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100세까지 무병장수의 삶을 보여주었던 이 두 분도 아침 식사는 무조건 과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외에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네, 과일류, 사람이 반드시 한 끼는 먹어야 될 음식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자,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그리고 견과류, 씨앗류, 콩류 이런 음식들을 하루 식단에 좀 최대한 많이 70에서 90%를 드시고요. 대신 단백질류, 고기, 생선, 계란은 10% 이내로 드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동시에 다양한 밥상보다는 이 단순한 밥상, 사찰 음식 같은 검소한 밥상, 밥에 그냥 채소, 버섯, 뭐 해조류 이렇게 좀 단순하게 두세 가지의 반찬 정도로만 드시는 것이 완전 소화에 가깝게 됩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음식으로 소화불량을 일으키면 그것은 독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몸의 질서가 깨지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침 한 끼만큼은 과일 식사 하시고요. 또 견과류도 함께 섭취하시면서 몸의 질서를 잡아가는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